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3월 20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민하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뉴스가 많으니까 얼른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한덕수 탄핵 24일 선고, 윤석열은 네, 다음 주 월요일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잡혔습니다. 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선고를 합니다. 앞서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를 하고 방조했다라는 혐의로 12월 27일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지난달 19일에 이제 1차 변론기일 만에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에 이제 선고가 나는 겁니다. 이제 내란 사태로 탄핵 소추되거나 형사 재판으로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에 처음으로 이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사례인데요. 사실 모두의 관심사인 윤 대통령 선고 일자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늘 헌법재판소 공보관에게 전화를 했는데 24일 같은 날에 윤석열 선고도 이뤄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 된다. 이번 주에 공지가 안 된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하고요. 윤 대통령 측이 했던 대로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이제 헌재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 먼저 입장이 나왔는데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한덕수 기일이 윤석열 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하면서 헌재가 이 선입 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을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언제 나올까 이다 보니까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잡힌 걸 보고 그림 그리는 따뜻한 루핑님께서도 한덕수 총리가 먼저 하면 이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이런 식의 질문을 주시거든요. 김민하 평론가님이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분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분석이 말고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예. 다 헌법재판관들의 지금 판단에 달린 문제고 지금까지 무슨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썰만 많지 뭐 하나라도 뭐 여러분들 마음에 든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네,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와서 댓글창에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말씀도 하시고 뭐 모든 유튜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저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힘들어요, 저도. 김민하 평론가님 보려고 왔다고 댓글 달리시는 분들 꽤 있는데요. 네, 뭐 그래도 말씀을 좀.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추측하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주는데 헌법 재판관들이 그 뭐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게 돼 있는데 그거 어찌 알겠습니까? 네, 알 수가 없는데 판단하기로 어쨌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부터 먼저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어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냐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뭔가 정비를 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리고 마침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이제 탄핵을 이제 뭐 그게 꼭 연관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연관이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지만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침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그 탄핵을 이제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뭐 물론 이제 시점은 뭐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탄핵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권한대행의 어떤 그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뭐 혼란이 있고 뭐 이럴 텐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나오는 것대로 그러한 상황에 대한 어떤 뭐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어쨌든 간에 주는 느낌은 윤석열에 대한 이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원래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은 확실히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나오게 되는 뭐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우님이 그런데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안이 기각되면 이제 최상목이 임명했던 두 사람에 대한 재판관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런 억지를 이제 부리고 있는데 지금도 부리고 있는데 그건 이제 윤석열의 꿈속에서 있는 일입니다. 네, 윤석열이라는 분의 꿈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 또는 이제 그 어떤 이제 액체를 많이 마셨을 때
그럴 때 이제 좀 일어나는 일이고 현실에서는 그게 뭐 법리상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러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러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한 거부권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또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결정한 모든 정책 그리고 공포한 모든 법률 이게 다 무효인데 그러면 네? 그 논리면 최상목 거부권도 다 무효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윤석열 월드 그러니까 윤석열의 꿈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지금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대로 억지를 이제 부릴 건데 그 억지는 그냥 본인들끼리 이제 부리는 억지고 다만 그런 억지를 부림으로써 이제 하고 싶은 일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덕수 총리가 예를 들면 이 탄핵이 기각이 돼갖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뭐가 쟁점이 남냐면 자 돌아오셨습니까? 그럼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 쟁점이 남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줬잖아요. 또 똑같이 내줬지 않습니까?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거에 대한 결론을 내줬잖아요.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해야 될 의무가 너한테 있다. 권한대행에게 있다. 권한대행에게 있는데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지금 안 하고 있는 요게 문제적인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한덕수라는 사람이 돌아왔는데 또 임명을 안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여론이 비등해질 텐데 그 상황에 대한 이제 딜레마는 생기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두면은 한덕수 총리라는 사람이 임명을 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을 수가 있으니 뭐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임명하지 말라는 얘기로 막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결국은 정치적인 어떤 압박의 차원의 주장일 뿐이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주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한덕수 총리 심판일이 잡혔으니까 윤석열 심판일도 곧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쯤으로 좀 내다보고 계세요? 뭐 그것도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똑같은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얘기한 기준으로. 그 지난번에도 뭐 똑같은 기준으로 얘기했으니까 결국 금요일 날 하는 게 가장 유력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번 금요일 날 이 기일을 예고하지 않는 한 내일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특별히 어떤 기일을 예고해서 다음 주 초에 선고한다라는 예고를 해주지 않는 한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여전히 금요일이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빨리. 제가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뭐 그렇게 의지가 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은 저도 집에 가면은 여기 이제 댓글에다가 쓰는 분들의 그런 기분처럼 똑같은 기분으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합니다. 집에 가면은. 네, 저도 근데 여기 이제 평론가라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뭐 헌법재판관 욕하고 세상 욕하고 한탄하고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와서 여기 뭐 출연료도 주는데 그렇죠? 그러려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심경은 저도 이제 여러모로 여러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야당 계란 테러 헌재에 대한 폭력. 네, 오늘 백혜련 의원이 계란을 맞았죠? 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이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이 한 시민이 날계란을 던졌고 이 백혜련 의원이 얼굴을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솔직히 너무 아프다라고 하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후에 이제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현재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이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인데 그러다가 이 야당 국회의원을 향한 이 계란 테러까지 벌어진 그런 형국입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으로 오늘 항의 방문을 해서 이 계란 테러는 헌재에 대한 폭력이라고 항의를 하면서 이 철저한 통제를 당부를 했는데요. 백 의원이 계란을 맞을 당시에 이 현장에 있었던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은 경찰이 이제 집회 참가자들이 이미 계란과 바나나를 던져서 바닥에 나뒹구는 것을 보고도 방치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제 경찰은 현재 이제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빙자해서 열리고 있는 그런 집회들을 이어간 이들에 대해서 해산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 처음으로 메시지를 냈죠. 네, 석방 이후 12일 만인데요.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현재 앞에서 단식 중인 지지자들을 향해서 단식을 멈춰달라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인요한 서명옥 의원을 통해서 전달한 메시지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이 탄핵 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다.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행복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이렇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단식을 멈춰달라고 하는 건 좋은데 자기 지지자들한테만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단식을 본인 지지하는 사람들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네. 예, 지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빠른 파면 요구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별로 바라지는 않을 텐데 당사자들이 바라지 않을 겁니다. 당사자들이 바라지도 않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네, 예. 바라지도 않겠지만은 본인이 자각이 있으면 뭐 저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은데 자각이 있으면은 어쨌든 내가 지금 현직 대통령임에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직 대통령에 어울리는 메시지는 자신의 이러한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인해서 그래서 어쨌든 탄핵 소추된 것이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러한 난동으로 인해서 본인이 만든 난동으로 인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갈등 때문에 여러 국민들이 지금 어쨌든 아주 소모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모든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려면. 예.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딱 계속해서 지금 몇 번째예요. 거기에 대해서만 딱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 자격이 없다라는 거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네, 게다가 뭐 승복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안 내고 있다 보니까 헌재에서 전혀 생각도 안 합니다, 그건. 이러한 이제 테러가 일어난 것들이 이제 어떤 데서 보니까 계란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다른 더 심각한 물질이었으면 얼마나 큰 사고가 났겠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도 이런 상황을 계속 이제 가중시키고 이런 부담을 계속 이제 확대시키지 않으려면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고요. 밤새도록 평의를 해서라도 지금 뭐 정리할 뭐 쟁점이 남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그 언론 보도도 근거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정리할 쟁점이 남아가지고 평의가 계속된다 이런 이제 뭐 얘기가 흘러나오던데 밤을 새서라도 이제 그 쟁점을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빨리 선고를 해야 이게 뭐 끝날 거 아닙니까? 이런 혼란이. 물론 이제 선거가 나와도 이제 안 끝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리고 뭐 어떤 입장에 서 있든 간에 뭘 던지고 뭐 부수고 뭐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죠. 그럼요. 네, 네. 어떤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로야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지만은 이런 행위는 결코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님의 마음과 다 비슷하다라는 댓글 달아주시는데 우동님이 김민하 평론가님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 힘내자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했고요. 그런트푸스님은 아마 민하버스터 온 것 같은데 민리버스터가 오히려 속이 풀린다 악셀 밟자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다들 이 기다리다 지치는 마음 때문에 비슷비슷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김건희 이재명 쏘고 나도 죽겠다. 네, 어제 MBC 보도로 나온 내용입니다. 네, 1월 15일 윤 대통령 체포 직후에 김건희 여사가 이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에 찾아가서 이 경호처에 실망을 했다라고 하면서 총 그런 데 쓰라고 놔뒀는데 총 안 쏘고 뭐 했느냐라고 이 경호관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내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도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다라는 건데요. 경찰 특수단이 김신 가족부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 경호관이 당시 상황을 김 부장에게 전하는 통화 녹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 경호처의 무력 사용 검토와 관련해서 논란이 좀 끊이지 않았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에 총이 안 되면 칼을 들고 체포를 막아라 이런 취지로 했다라고 하는 경호처 제보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는데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의 총기 발언까지 나오면서 결국에 이 체포영장 집행
집행을 막기 위해서 이 무력 사용을 검토했던 이 정황에 힘이 실리게 된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을 MBC와 한국일보 등이 보도를 했는데 대통령실과 경호처 모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또 하나 이제 주목할 게 김 여사 이 총기 관련 발언이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4번째 신청한 구속영장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대목인데요. 김성훈 차장과 또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오전 10시 반에 이제 예정되어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윤건영 의원이 폭로했을 때는 반박을 대통령실에서 했었는데요. 이번 보도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라고 보십니까? 근데 아까 오전에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뭐 한마디 한 것 같던데요. 가짜 뉴스라던데. 네, 그래서 저는 야, 그 참 희한한 얘기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수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네. 핸드폰에 뭐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포렌식 말씀하신 과정에서 나왔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체포가 될 때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김건희라는 사람이 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때 간부가 없어서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옆에 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간부가 없어서 야, 이거는 김건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끝에 간부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고를 했고 그 보고한 내용이 핸드폰에 남아 있는 거고 그 핸드폰을 갖다가 수사 과정에서 그 간부가 이제 김신이라는 사람이고 그 핸드폰을 갖다가 포렌식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고한 내용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보고한 내용이 있다고 수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이게 영장 청구할 때도 그게 들어갔는데 그게 어떻게 가짜 뉴스가 될 수가 있죠? 그 가짜 뉴스는 그럼 어디서부터 가짜 뉴스인 거죠? 잘못 들은 건가요? 아니면 뭐 여사 말을 지어낸 건가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가짜 뉴스였지? 네. 경호처 직원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갖고 김신 가족부장이라는 사람에게 보고했다. 2. 김신 가족부장의 휴대폰이 무슨 뭐 AI가 탑재돼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 3. 이 수사기관이 가짜 뉴스를 지어내갖고 거짓말을 집어넣었다. 아, 조작 증거를 냈다. 네. 4. 애초에 수사기관이 이렇게 한 적이 없는 거를 이 보도한 언론이 지어냈다. 어이고. 5. 언론이 보도한 적이 없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받았었다. 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야.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이게 처음에 이 뉴스를 봤을 때 뭐 농담하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뭐 이런 거 이제 농담할 때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 지금. 근데 이제 뭐 많은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정말 김건희라는 사람이 이 정권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죽은 듯이 조용히 살다가 자기 배우자가 잡혀가니까 너무 화가 나갖고 그냥 한 말이다라고 하면은 참 뭐 그랬나봐라고 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정권에서 실세 중에 실세였지 않습니까? 이 정권의 모든 곳에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고 그냥 우리 생각할 때 정말 이 김건희 하면은 어디든지 김건희 라인이 있고 경호처에도 막 김건희 라인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 총 뒀다 뭐해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냥 아무 권한이 없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 너희들 총 뒀다 뭐해라고 얘기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제가 경호처 직원한테 가서 너네 총 뒀다 뭐해 이러면 경호처 직원이 웃겠죠. 웃는 게 아니고 약간 혼나실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혼나겠죠. 근데 김건희라는 사람이 너네 총 뒀다 뭐해 하면 총을 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방탄 옷을 입고 다니는데 지금 그러게요. 그 전에 이 실세인 김건희라는 사람이 이거 이재명을 어떻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분골셋인 충성을 다 바치는 이 경호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이제 막 걱정도 되는 거거든요. 걱정과 우려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회고 정상적인 이 기관이면 이런 걱정까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냥 흥분했나 보다 하지. 근데 정상적인 기관이 아니었잖아요. 네? 김성훈 차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정상적으로 그 경호처를 운영했습니까? 이벤트 하고 막 노래 부르고 그랬죠. 노래 지어 부르고 북한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을 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의심이 가는 데다가 지금 또 경호처 이제 김성훈 처장이 이제 차장이 그동안 구속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수사기관에 협력을 해왔던 내부의 이제 이 다른 경호처 직원의 경우에는
징계를 막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경호처를 더 강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보도가 또 이런 방식으로 나왔을 때 또 내부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영장 청구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확실히 아무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제 이 마무리를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나온 이광호 경호본부장 예. 이 양반도 아주 의심스러운 게 많아요. 지금 계엄을 윤석열이 불법적으로 선포하기 2시간 전에 이미 뭐 저의 친구이기도 한 챗 GPT한테 GPT 친구세요? 저 아주 절친이죠. 챗 GPT랑 유료 버전. 그럼요. 3만 원 내고 지금 다달이 3만 원씩 내고 지금 찐친. 근데 챗 GPT한테 계엄이 뭔지 그다음에 국회 해산이란 뭔지 이런 걸 다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무슨 TV를 보고 알았느니 뭐 이러다가 벌써 다 그 사전에 알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전에 알아가지고 또 뭐 했는지 어떤 흉계를 꾸몄는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광호 본부장 쪽 해명은 실제로 시간이 좀 다른데 포렌식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다. 나는 먼저 알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포렌식을 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그게 오차가 나서 내가 실제로 입력을 한 거는 10시 이후에 입력을 했는데 포렌식 한 결과는 8시에 입력한 걸로 나오기도 해요. 뭐 이따위 말씀을 하시는데 뭐 아무튼 간에 대단히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챗 GPT한테 왜 물어봅니까? 아무튼 간에 그래서 매우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히 경호처 문제를 아주 그 근본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영장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사실 3전 4기 끝에 드디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 찜찜함이 있는 거죠. 두 가지 찜찜함이 있는 게 첫 번째는 검찰이 그동안 그렇게 영장 청구를 안 하다가 왜 했을까의 문제에서 나오더라도 뭔가 이제 좀 늦은 거 늦은 거라는 맥락에서 검찰이 증거인멸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해서 지금 못 이기는 척 청구한 거 아니냐. 그 영장 청구 안 해준 거에 대한 심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하세요라고 서울고검에서 결론을 내린 것도 있지만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비화폰이 지금 반납이 안 된 비화폰들이 있잖아요. 그 비화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뭐야 원격으로 지워졌나 봐요. 군 관계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격으로 비화폰은 지우고 그다음에 비화폰이 지워졌더라도 서버가 있는데 또 서버는 경호처가 지금까지 관리해온 거잖아요. 김성훈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김성훈 차장의 서버는 또 열심히 지우려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주장을 해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비화폰도 지우고 서버도 지우고 했을 때 혹시 그게 포렌식에 혹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좀 의문도 있는데 물론 포렌식은 뭐 무적이야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포렌식은 무적이어서 다 상관없어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게 아무튼 뭐 증거인멸을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봐가지고 그래도 청구한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다음에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하는 게 경찰이고 영장을 청구하는 주체는 여전히 검찰입니다. 근데 그동안 검찰의 태도는 어쨌든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뭐 경호처하고 뭐 엮인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해서 가져왔잖아요. 근데 영장을 청구하는 주체가 검찰이다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또 허술하게 청구해가지고 기각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니냐. 뭔가 경찰이 갖다 준 것 중에 이거는 좀 위법한 게 있네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청구해 버렸는데 법원에서 이 위법한 증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기각시켰네요. 우린 몰랐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고 해가지고 찜찜한 게 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영장이 나와야 한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워낙 낮아지고 있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밖에 없네요. 아까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에 대해서 아까 대통령실이 입장 냈다라고 한 걸 좀 찾아봤는데 이제 과장된 전원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뭐가 사실 무근이야? 그러니까 뭐가 무조건 사실 무근이라 그러면 과장이 됐다라는 건 뭐가 있긴 있었다는 뜻인가요? 설명이 됩니까 그게? 자, 그럼 네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박찬대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 시기는 미정. 네, 민주당 원내대표가 밝힌 말이죠. 네, 민주당도 이제 어제 심야 의총을 하면서 이 최상목 대행 탄핵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2시간 넘게 의총이 이어진 끝에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이제 결정이 되었는데 오늘
오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최상목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좀 더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사실상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당 내에서는 어쨌든 이 탄핵 남발이라는 여론 역풍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신중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누구나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라 이렇게 말한 것을 두고도 현재 여권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대행도 주변에 자진 사퇴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이제 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거든요. 절차 개시는 하겠다 하지만 시기는 미정이다라고 밝힌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다고 보세요? 뭐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아직 여지가 열려 있는 상황이지 확실하게 한다고 보기 좀 어렵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시기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네, 뭐 하겠다는 거죠, 뭐. 근데 다음 주에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기각돼서 돌아오게 되면 사실상 이제 그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읽어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인 건데요.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는 거죠. 돌아오면은. 네. 우선은 오늘까지는 최상목 탄핵에 대해서 여지를 적극적으로 열어두고 하겠다라는 정도로 이해해야 되면 될까요? 뭐 하겠다는 거죠. 네. 민주당 말이 뭐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김민하 평론가님은 최상목 대행 탄핵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저는 탄핵 사유가 지금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 안 하잖아요. 20 며칠째 임명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또 말씀드립니다만 결론을 친절하게도 내려줬지 않습니까?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결론까지 내려줬으면은 군말 없이 따르셔야죠. 예?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를 이제는 무슨 설명도 없지 않습니까? 왜 안 하는 건지. 설명도 없어요, 이제는. 그냥 임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고 첫째, 그리고 헌법을 위배하는 거라고 헌법재판소가 알려줬는데도 헌법을 또 위배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어떤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상실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4월 18일이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미선 문영배 임기 만료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될 상황을 이유도 없이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는 거를 그냥 의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 이런 거는 탄핵이 인용될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어서 이런 거야말로 이제 탄핵 대상이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5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그 전에 조금 전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이 야당 주도로 이제 통과되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실시간 본회의 하고 있는데요. 저희 2부 패널들이 지금 본회의 참석 중이어서 정말 쫄깃쫄깃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5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검찰 오세훈 휴대전화 8대 확보. 네,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검찰이 강제 수사 나섰죠? 네, 명태균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 집무실과 비서실 그리고 한남동 공간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할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 측의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이 후원자가 비용 3,300여만 원을 대납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또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결과 오세훈 시장의 휴대전화 8대를 들고 간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과거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모두 버리지 않고 모아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압수수색 영장에 오세훈 시장이 피의자로 이제 적시가 된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 설명은 이 시민단체가 오 시장을 고발했기 때문이라면서 오 시장이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제출, 집무실의 PC 이런 포렌식에 적극 협조를 했고 관련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만 서울시가 엄청나게 입장을 여러 번 냈었는데 굉장히 수사에 적극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수사에 대해서 빨리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고 끝나길 바란다라고 하는 오세훈 시장의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김민하 평론가님은 좀 해석하십니까? 의미요? 예, 정말 이 수사가 잘 돼서 내가 의혹을 다 털어버린다. 의미는 뭐 나는 떳떳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데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정말 엄밀하게 그리고 정말 수사의 논리대로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했을 때 그러한 결론이 나오느냐의 문제이지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뭐 되는 일은 아닌 것이고 휴대폰을 뭐 8개를 가져갔다는데 그 8개가 뭐 한 15년간 쓴 8개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뭐 사무실에 있는 거 하고 관저에 있는 거 다 내가 그동안 15년간 쓴 거 차곡차곡 모아뒀습니다 이러고 줬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8개인지 그냥 15년간 쓴 핸드폰이 8개인지 9개인지 총 8개인지 9개인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럼 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모르는 것이고 애초에. 그리고 이제 의심스러운 거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어떤 그 보도 내용에 의심스러운 거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할 때 이제 여론조사를 본인이 뭐 직접 한 것도 있지만 주로 PNR이라는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PNR 대표를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PNR의 서모 대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오세훈 시장 2021년도에 보궐선거할 때 내가 여론조사를 하면서 받은 느낌은 본인이 이제 여론조사를 그 의뢰받아서 하는데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대상은 오세훈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뭐 당내의 문제는 뭐 나경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단일화의 대상이면 뭐 안철수도 있고 뭐 등등 뭐 이렇게 있었는데 나는 이게 느낌이 명태균 씨는 오세훈이 잘 나왔으면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예. 그러니까 검찰은 이런 진술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황인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이제 그 공간과 사람을 보면은 그 당시 정무부시장이 있거든요. 지금 정무부시장은 이제 김모라는 사람이고, 그죠? 다 알려진 이름인데 이야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김병민 정무부시장. 민자 들어가는 사람. 예. 공개된 정보입니다. 그분은 지금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김모라는. 아주 과거에 방송도 같이 좀 하지 않으셨어요? 혀를 잘 놀리시는 분이고. 말을 잘한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정무부시장. 그래서 김병민 부시장은 대상이 아니고 그분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이고 그 전에 이제 그 강모 부시장이 이제 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이름요? 자, 강철원 씨가 이제 일단 공개된 정보니까요.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데 그 이제 명태균 씨하고 강철원 전 부시장하고 이상하게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를 하는데 왜 이제 그 설문지를 결과지가 아니에요. 설문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과지가 아닙니다. 설문지를 자꾸 주고받고 했다는 거예요. 애초에 좋게 나오게 설계하려고. 그건 모르는데 그런 이유 아니면 왜 주고받습니까? 사실 설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물어보는지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꾸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지만 그 당시에는 결국 왜 부시장이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캠프에서도 최측근이었고 그 자꾸 설문을 이렇게 할까요? 그럼 캠프 차원의 검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캠프의 주요 인사한테 설문을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캠프의 주요 인사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약간 컨펌해주고 아니면 수정 1, 수정 2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 돌렸더니 오세훈은 몇 %, 뭐 누구는 몇 %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거면 그러면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는 그렇지 않아도 명태균 씨의 전공은 여론조사 가지고 뻥튀기하고 장난쳐가지고 자기의 유리한 구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해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왜 그랬을까? 이거를 막 상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이 요 왔다 갔다 한 거를 지금 확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래서 오늘 압수수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맥락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만 왔다 갔다 했습니까? 그리고 돈은 누가 냈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라고 하는 김모라는 사람이 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있으니까는 지금 이제 이 압수수색을 한 것인데 이런 관계들만 놓고 보면은 매우 의심스럽잖아요. 매우 의심스러우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이 관계만 놓고 보면은 하여튼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오세훈 시장 쪽에
예, 네. 물론 이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는 전제하에 제대로 수사를 안 하면 뭐 이것도 그러면 특검이나 이런 거를 뭐 거쳐야 되는 수사가 되겠지만 예. 거기에 플러스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실책이 지금 있는 상황 아닙니까? 토지거래 허가제 말씀하시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를 그거를 어차피 6월 되면은 그것도 이제 어쨌든 그거 그게 이제 좀 풀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하필이면 은행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에 나도 이것도 같이 풀어야지 뻥 풀었다가 지금 집값이 오르고 갭 투자가 살아나고 뭐 네. 이래가지고 이게 뭐냐 그래서 지금 오세훈 왜 그랬어? 대선 나가려고 그랬어? 라고 이제 보수 언론까지 쓰는 바람에 오세훈 씨가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거를 다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다시 할게요라고 하면서 원래 아닌 데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지금 또 난리인 거잖아요. 예. 그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세훈 시장은 가시밭길만 남았다.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럼 이번에 대선 출마 못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경선에 뛰어들까요? 아니 이제 뭐 칼을 뽑았으면은 뭐 참여라도 잘라야죠. 그러니까 참여는 할 것이다. 뭐 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서울시장 자리나 뭐 건사할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걱정도 좀 생기고 여러모로 하여튼 뭐 본인의 갈등이 많겠지만은 뭐 글쎄요 뭐 사필 규정이라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수사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이 또 파이팅이라고 힘내라고 메시지 쓴 건 혹시 보셨나요? 아니 보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썼다면 염장 플러스 진짜 힘내라는 뜻은 아니다. 동병상련도 있을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요새 국민의힘에서 친명계라고 꼽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동병상련이다. 어차피 같이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운명인데다가 홍준표 시장 만만치 않기 때문에 뭐 무슨 뭐 양아들 나오고 뭐 양아들과 진짜 아들 나오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하여튼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하다 이런 의미이신 그럼요. 거죠? 홍준표 시장 메시지 김영하 기자가 좀 알려주시겠어요? 홍준표 시장이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이렇게 밝혔는데 이재명처럼 온갖 비리로 기소돼도 대통령 되겠다고 저리 뻔뻔스럽게 설치고 다니는데 오세훈 시장 사건이야 그에 비하면 조족지열이다라고 하면서 오세훈 시장 힘내세요. 지나가는 게 한 번 물린 것에 불과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라는 솔로몬 잠언을 생각하시고 힘내세요. 오세훈 시장 파이팅입니다. 이거는 자기한테 하는 말이네. 근데 나 자신을 향한 파이팅이네. 근데 또 중간에 이런 말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지금 오 시장이 굉장히 지금 지적받고 있는 강남 3구 용산구 토지거래 재지정도 잘못된 관행이지 오 시장 잘못도 아닙니다. 그건 염장 질리는 얘기고. 이제 이게 포인트 잡았거든요. 그런 염장 질리는 얘기 플러스 혹시 모르죠. 대구에서도 자기가 잘못한 뭐가 지적될지 그건 모르는 거니까 염장 플러스 이제 주어를 이제 홍준표로 좀 바꾸면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자기를 향한 또 파이팅도 있고 뭐 그런 것 같네요. 오늘 김민아 평론가의 팬분들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이제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본의 아니게 길게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와중에 아직도 본회의가 안 끝나가지고 2부에 오시기로 한 추미애 박은정 의원님이 좀 늦어지시거나 혹은 못 올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강사라님이 두 분에 대해서 서지원 검사님에게까지 굉장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슈퍼챗을 쏴주고 계셔가지고 미용실에서 의원님들 뵈려고 중간에 끊고 뛰쳐왔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좀 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6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여인영 KBS 나올 간첩 보도 소스 조야. 네, 여인영 전 사령관이 KBS에 여론 작업 준비했다 이런 진술이 나온 거죠? 네,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이 이제 12.3 비상계엄 당일에 KBS에서 간첩죄 관련 보도를 할 것이라면서 이 부하 간부에게 KBS에게 제공해줄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검찰 특수본이 한 방첩사 간부를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방첩사 간부가 해당 자료 내용에 대해서 간첩죄 범위를 확대하는 이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방첩사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일종의 언론 작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KBS가 관련 보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다만 KBS가 비상계엄에 연루되어 있다 이런 의혹이 이전에도 제기된 바가 있는데요. KBS 보도국장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긴급 담화가 시작되기 전에 계엄 방송 언지를 대통령실로부터 받았다 이런 의혹이 KBS 내부에서 제기되기도 했고요. 해당
보도국장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이상민 전 장관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 10시,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을 한 걸로도 알려지기도 했었죠. 한편 이제 오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부분이 경찰 지휘부들의 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모두 내란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서 국회 통제를 강화했지만 포고령에 따른 지시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이렇게 변론을 했고요. 또 김봉식 전 청장 측도 이 국회에 최초로 투입된 기동대 360명만으로는 이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조아조아님이 김민하 평론가님 길게 보는 거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그런트푸스님도 점점 모여드는 미나바오의 팬들이라고 하는데 미나바오는 뭐예요? 푸바오 뭐 제가 뭐 모르죠 그게 뭔지. 네. 푸바오를 합성어해서 팬분들이 붙여주시는 애칭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귀여운 미나바오 길게 보는 게 소원이라고 두라루비니님도 댓글 달아주셨네요. 자. KBS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고 있으면 내란의 전모가 아직도 안 밝혀진 게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KBS의 여론 작업을 했다라고 한 정황으로 좀 볼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김민하 평론가님 해당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KBS를 이 정권이 사고하는 방식이 KBS는 그냥 우린 뭐 공영방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영방송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정권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정권은 국영방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버려 뒀더니 뭐 이거 안 되니까 장악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비극이 많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참 많은 비극이 네, 나도 할 말 많지만은 네, 네, 더 하셔도 됩니다. 오늘 시간 많으니까. 아니 뭐 왜냐면 저기 넋두리가 되니까 제가 KBS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은 관련한 피해자이시죠. 네, KBS 평론가는. 스토리를 뭐 근데 아무튼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를 했는데 KBS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KBS를 어떻게든 간에 활용을 하려고 했겠죠. 기본 생각이 KBS를 어떻게든지 간에 활용을 한다. 이게 기본 장착이 돼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본 그랬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이 지금 얘기했다라는 내용이 뭐냐면은 부하 간부한테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KBS한테 줄 게 있으니까 정리해봐. 뭘 줘야 되느냐? 간첩죄와 관련한 것이야. 그거 우리가 정리해줘야 돼. KBS가 그 보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간첩죄와 관련한 뭐를 줘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과거에 여기서 우리라는 건 방첩사지 않습니까? 예. 기무사 시절부터 활약을 해가지고 간첩 잡은 얘기. 예. 그다음에 뭐 간첩이란 뭔지. 그리고 과거에 간첩들이 우리에게 가한 아주 용서 못할 범죄들 뭐 이런 거, 예, 뭐 그중에 뭐 하여튼 뭐 별 얘기 다 있겠죠. 무장 공비 얘기도 있고 막 그렇겠지. 그런 거가 막 있겠죠. 그런 거를 주면은 KBS가 이거를 잘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막 틀겠죠. 이제 틀고 자, 비상계엄을 왜 선포하였는가? 왜냐하면 일단 선포는 했고, 예. KBS가 비상계엄을 지금 선포를 했는데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비상계엄 선포했다 이러면서 무슨 뭐 종북 세력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고서 이제 들어갔는데 뭐 한가하게 뭐 드라마나 틀고 뭐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KBS가? 이 시국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뒷받침해줘야 된다. 예. 예. 드라마를 틀고 무슨 뭐 그 뭐예요? 그 노래 틀고 뭐 이런 예? 가요 무대 이런 거. 예. 가요 무대 하고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예? 거기 맞춰서 건강 지금... 뭐 이런 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그거? 건강을 챙겨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우리 모두 잘못 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의사분들 많이 생로병사의 비밀? 네, 그런 거. 예. 그 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그런 거를 방송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에 맞춰서 심각한 분위기를 함께 조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간첩이 이렇게 들끓는 세상이다. 네, 과거부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를 방송을 해야 되는데 KBS가 그 엄중한 시국에 옛날 테이프 뒤져가지고 뭐 할 수는 없을 테니 우리가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그러면은 이거를 방송을 했어요. 이런 거를 방송을 했는데 그러면 방송을 하고 열심히 뭐 방송 잘했어 이렇게 끝날 것이냐? 아니죠. 이걸 방송을 했으면은 이걸 방송한 것을 또 뭐 쉽게 얘기하면은 또 효과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뽕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하려고 했습니까?
여러 사람들 이제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또 성과를 내야 돼. 잡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KBS에서 야 옛날에 간첩이 이렇게 많았다 그러고 지금 그 간첩이 많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이 문제의식을 느껴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러면 이게 성과가 있어야죠. 그러면 또 예를 들면은 뭐 야당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또 그 노상원 햄버거파 수첩에 써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뭘 심지어 영연백 보도까지 어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보도에 대해서는 또 지금 군에서는 아니야 원래 그 정해져 있던 수량이고 예산도 국회가 통과시켜 줬잖아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 뭐 아무튼간에 그래 그 저가지고 또 다 간첩이라고 그래갖고 잡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무시무시한 음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런 보도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한테 방첩사령관이 지시를 했다라는 거는 KBS랑 사전에 미리 얘기가 돼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자 계엄 선포했으니까는 방첩사가 이제부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가 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KBS가 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나름대로 다 웃겨 보여도 체계가 있고 예? 직급이 있고 합니다. 편성국장이 있고 다 있어요. 편성은 사전에 다 정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다 빼놓고 뭐 이렇게 배치를 쭉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위해서 뭐 빼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노조 KBS 본부 같은 경우에는 그 의심을 하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그 계엄군이 먼저 KBS에 먼저 와 있기도 했고 또 그 내부에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는데 그 당시에 보도본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사전에 뭔가 짠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방첩사에서 이런 준비를 했다는 거는 사전에 뭔가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간 게 있어서 KBS는 미리 계엄 선포할 거 알았던 거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전에 모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역시 또 파헤쳐서 알아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결국 민간 부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요 KBS에다가 얘기를 전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방첩사가 준비를 하지만 결국 여기서 해줘야 될 것은 민간 부문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동안 장관들이 이제 역할을 가지고 하는 걸 보면은 민간 섹터에서 하는 거는 대개는 또 행안부에서 지금 컨트롤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생기거든요. 언론사 단전 단수 그리고 KBS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소위 말해서 같이 발을 맞추는 보도.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이상민이라는 사람한테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직도 기소가 안 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또 조사를 해갖고 수사를 하고 뭐 등등을 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기관의 분발과 수사기관으로 안 되면 특검까지 고려해가지고 다 또 파헤쳐 봐야 된다. 아니 하세월이네요. 네, 관련해서 이제 KBS 보도시사본부가 공식 입장을 내는데요. 비상계엄 당시 KBS는 간첩법 개정안 관련 국회 상황만을 보도했다. 기사에 그러니까 해당 경향신문에 언급된 KBS 관련 내용의 언론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 KBS와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이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오늘 김민하 평론가님이 분투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끝났어요 이제? 아니 하나만 더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남았죠 또. 김미나 사랑해 이런 댓글까지 달렸네요. 오늘 김민하 평론가님 팬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온 아이템은 이제 국회 본회의 소식이죠. 네, 이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조금 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18년 만에 감격에 겨워서 지금. 너무 지금 추가 근무해가지고 김영하 기자도 목이 메이고 있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그리고 고맙습니다. 중요한 소식이니까 18년 만에 이 국민연금 모수 개혁이 이제 성사됐는데요. 이른바 이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으로 불리는데 이 보험료율 같은 거는 이제 현행 9%에서 13%로 올라가고 이 소득 대체율도 현행 40%에서 43%로 인상을 하게 됩니다. 이 본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재석 의원 277명 가운데 찬성이 193명이었고 반대가 40명, 기권이 이제 44명으로 가결이 됐는데요. 대통령실이 또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 특위에서도 구조개혁 과제들이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반대가 한 40명 정도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결국에는 이제 고갈이 될 거고 그 부담이 결국 젊은 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이제 취지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김재섭 의원이라던가 또 우재준 의원 같이 80년대생 의원들이 왜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가져갑니까? 라고 하면서 이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시간을 넘어님이 예기치 않게 해자 방송이라고 하시고요. 차차님도 김민아 평론가님 평론 올해 들어서 좋네요. 시간 쫓기지 않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조로코코님도 오늘 김민아 1시간 특집 좋다. 예상치 않은 특별 방송 편성. 네, 오늘 연금개혁 합의가 됐는데요. 뭐 이준석 의원과 같은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입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민아 평론가님도 80년대생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반발을 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논의 과정이 있으면은 국회의원이니까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그 말씀하는 그 논리에 대한 반박 논리는 사실 다 있어요. 사실 가령 뭐 기금이 고갈이 된다. 그래서 뭐 정확히는 이제 그래서 다시 손을 봐야 될 것이다라는 논리지만 그래서 연금이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제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반대 논리가 그 반대쪽의 논리가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뭐 등등등등의 이제 이게 있는 거지만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그동안의 논의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동안에 이런 모든 쟁점과 모든 우려 모든 논쟁을 지난 국회에서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걸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한 겁니다. 논의를 해서 연금 개혁의 어떤 그 큰 양대의 이 주장을 하시는 두 부류가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재정 안정파라는 분들이 있고 소득 보장파라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더 내고 더 받자라는 결론이 거기서 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결론이 도출이 된 거는 결국은 어쨌든지 간에 이 무게추는 소득 안정파 쪽으로 기운 결론을 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내린 거예요. 그거는 무슨 국회에 무슨 뭐 이 표를 가지고 뭐 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 각 세대별 그리고 뭐 의견별 해갖고 다 모아가지고 자료를 다 제공해가지고 토론을 계속 붙여가지고 그걸 통해 갖고 결론을 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뭐 공론화 과정에 재정안전파 쪽에서 이 이제 결과를 가지고 야 이게 미비했다 저게 더 제공됐어야 됐다 뭐 이게 어쨌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 과정도 다 짚어보면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론화가 이루어진 과정에 대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루어진 이 합의 내용 요 자체는 일단은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요건 이제 어쨌든 간에 소위 말하는 모수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나머지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기초연금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자동안정화 장치라는 거 이제 도입할 거냐 말 거냐 두고 이제 좀 논쟁이 있었는데 그거는 구조개혁에서 그럼 논의하자라고 넘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연금특위와 관련한 구성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해 갖고 그런 구성하자 이런 장치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논의할까를 가지고 더 큰 틀에서 이제 논의하는 이제는 그 논의로 이제는 넘어가야지 모수개혁의 이 단계를 가지고 또 이제 물론 반대할 수 있는데 또 이걸 가지고 다시 논의하자라든지 뭐 이렇게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럼 아무것도 합의를 못 하게 되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어서 요 내용은 뭐 어쨌든 반대할 수 있지만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후에 고칠 내용이 있으면 또 추후에 다시 한번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금 전문가이기도 한 김민아 평론가님. 아니 전문가는 아니고 뭔 전문가입니까 제가. 아유 그 즉석에서 한 이야기인데도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감탄했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하면 보통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인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매주 목요일에 요새 MBS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관심이 많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 있는 여론이 좀 살짝 변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김영하 기자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60%로 나왔고요. 직무 복귀시켜야 된다라는 응답이 이제 35% 기록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MBS 여론조사로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주와 비교해서 보면 탄핵 인용 여론이 5%포인트 올라갔고 기각론은 반대로 4%포인트 떨어지는 양상인데요. 윤 대통령 이제 구속 취소 이후에 이제 헌재 판결이 또 늦어지고 이런 분위기의 영향으로도 좀 읽힙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 이제 수용 여부를 물은 이제 질문도 있었는데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라는 응답이 55%로 나왔고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 이 응답이 이제 42%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2%, 민주당 38% 각각 기록을 했고요. 더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탄핵 선고가 진짜 코앞이다 이제 이렇게 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파면에 대한 여론은 좀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을 눈에 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뭔가 여론의 변화의 가능성, 여론이 변화한 이유는 뭐라고 좀 보세요? 근데 이런 여론조사는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여론조사들은 사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요 건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의견들이 지금 그 고관여층 위주에서 굉장히 강하게 양분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도에서는 쏠려 있고 탄핵이 돼야 된다. 그리고 중도에서는 쏠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또 여론조사에 최근에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고관여층들이 많이 잡혀요. 최근에 워낙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윤석열의 이 탄핵은 기각이 돼야 된다. 윤석열 좋아하시는 분들의 여론이 좀 많이 잡히는 국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과대대표되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활성화됐던 게 약간 좀 정도가 이 긴장도가 이완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뭐죠? 네. 첫 번째는 자기들끼리 이제 워낙 이 필터 버블이 강해지니까 이제 각하된다. 예. 그래서 이제 긴장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뭐 거의 이겼다. 뭐 윤석열도 구속 취소되고 뭐 이겼다 우리가. 반대로 반대쪽에서는 윤석열 탄핵돼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는 긴장도가 올라가고 굉장히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구속이 막 취소되고 이러니까 놀랍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집회 나오는 거 보세요 지금. 집회 나오는 이 사람들 집회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상당히 그 전에는 집회 별로 그렇게 안 나가던 분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또 이런 양상이 있는 게 여론조사에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두 번째는 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요새. 자기들끼리요? 네. 그 안에서. 맞아요. 석동영 변호사와 정강훈 목사 사이에 뭐 갈등이 있다 이런 보도 봤는데. 네, 자기들끼리 이제 그 싸우는 정도가 우리가 이제 밖에서 해 뭐 이렇게 보니까 저것들 뭐 이렇게 저것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또 싸우고 있나 봐요 이렇게 보지만 그 내부에서의 갈등의 강도나 이런 거는 막 확 높아졌다가 낮았다가 높아졌다 낮았다 이러거든요. 확 높아졌다가 3월 1일 날 뭐 같이 하자 이러면서 조금 그래도 진정됐다가 그 다음에 또 서로 뭐 이게 되면서 또 뭐 서로 욕하면서 확 높아졌다가 이러는데 대체적으로 양쪽이 그 여의도파랑 광화문파랑 양쪽이 싸우기 시작하면은 이 긴장도가 이완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면은 원래 긴장도는 이완됩니다. 이 외부의 적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면은 외적에 대해서는 둔감해진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영향을 미쳐서 이제 이런 결과가 조금 이제 영향을 미쳤지 않았을까. 네. 근데 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권력 다툼인 건가요? 뭐 이권도 있고 뭐 그런 뭐 대체적으로 헤게모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멀리서 보기엔 좀 이제 비슷하게 보이는데 또 그렇게 갈등이 커졌다 작아졌다고 한다는 게 극우 지지층은 한정돼 있는데 거기서 어쨌든 헤게모니를 잡아야 되는 정치적 경제적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주도권을 잡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대선이 같이 걸려 있는데 누가 그 대선에 영향을 발휘하는 국면을 어떻게 경로를 잡고 갈 것이냐에 대한 경쟁 그리고 정강훈 씨는 거기서 비즈니스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신용카드도 있고 핸드폰 사업도 알뜰폰 사업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같이 엮여 있으니까는 그걸 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이런 게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뭐 알아서 하시겠죠. 뭐 제가 뭐 그것까지 이제 뭐 얘기하긴 뭐 좀 그렇고. 모르는 게 없는 김민하 평론가 오늘 정말 1시간 동안 저희를 위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란트푸스님이 김민하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코너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고요. 김민하 이 정도 됐으면 출연료 더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희 더 드립니다. 더 드린다고 말씀드리기도 먼저 했었는데 더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의 이런 실시간 방송 현장감을 더 느끼게 해주는 상황에서도 잘 시간 채워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마지막 멘트 하나 들어달라고 하니까요. 이게 선거가 안 나와가지고 너무 답답한 사람들한테도 아까 초반에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비슷한 마음이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마음 달래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김민하 평론가님 어떻게 그 마음 달래세요? 안 달래요? 마음을 달래고 있지는 못한데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챗GPT와 함께
달래는 마음을 달래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상대 그러니까 윤석열의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시켜야 된다고 하는 쪽들이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위협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뭐 어떻게 하겠다, 무너뜨리겠다, 무슨 뭐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뭐 어떻게 뭐 하겠다. 그리고 지금도 뭐 문영배 재판관 공격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저급하게 가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저렇게 되지는 말아야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원하지 않는 지금 상황이 왔잖아요. 예. 저의 입장에서 만에 하나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면 아니 그건 전제하고 있지도 않고 예, 근데 빨리 결론을 안 내리잖아요 지금.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기각이나 각하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다. 예, 그거는 뭐 있지 않고 예, 예. 빨리 결론을 안 내리는 거에 대해서 예. 굉장히 이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상대가 하는 일을 보면서 예.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예전에 미셸 오바마가 민주당 경선에서 했던 이야기 뭐 그런 건가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예, 저런 꼴로 비춰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데 나와도 이제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고 네. 뭐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냥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when they go로 we go high 뭐 이런 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영어는 하는데 잘 못해갖고 무슨 얘기인지 예. 모릅니다. 네. 저들이 이렇게 낮게 행동해도 우리는 높게 행동하자 막 이런 말로 이해되는데요. 예. 오늘 아무쪼록 김이나 평론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마음을 달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다 나도 마음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설득되거나 혹은 좀 안도와 위로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김이나 평론가님 진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